자, 사실적시 OX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판례 보면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 이것을 뭐라 한다 했어요? 공지의 사실이라 한다 했죠. 자, 공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 할지라도 역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됩니다. 자, 3번 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 교재에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자,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라고 판단된다면 죄가 되는데요. 그 사례가 2번입니다. 자, 이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아닌데 동성애자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한테 동성애자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령 이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해도 이런 글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4번을 보면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 일반적이겠지만 간접적도 됩니다. 우회적 표현도 이 간접이나 우회적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암시적 발언이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했다고 보면 이것도 죄가 됩니다. 자, 사실적시는 스스로 실험한 것이든 전해 들은 것이든 불문한다고 했고요. 자, 그 사례가 2번이죠.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처자식 동그라미 같이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동거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3번도 보시면 6번도 보시면 하품을 하는 X라고 말했습니다. 동그라미. 이것도 죄가 된다라고 봤어요.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즉 의정활동, 하라는 의정활동은 안 하고 하품만 한다는 거죠. 하품을 왜 합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하품하는 거예요. 자, 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죄가 되지 않는 거 볼까요?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사실적시도 아니고 뒤에서 보겠지만 고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안 되고요. 앞에서 배웠죠. 고발했다고만 얘기했지 어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라든지 어떤 경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다면 단순히 고발 이 한마디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자, 이 3번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자, 우리나라 유명 소주 회사가 이 소주 회사가 이제 진로입니다. 이 진로 소주 회사가 일본 기업으로 넘어갔죠. 일본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주 회사가 일본 기업이 된 것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데 일본 기업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소주 회사가 한국 거야 일본 거야 미국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그 회사의 명예훼손적 발언이 되냐고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좀 특수한 관계가 있죠. 식민 지배 하에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주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일부 분들은 이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진로를 안 사 먹을 거예요. 즉 구매력은 떨어질 겁니다. 구매력, 판매량은 떨어진다의 문제와 명예훼손이 된다는 부분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같이 이퀄 관계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되었네, 미국 기업이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말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갖고서는 어떤 회사의 특정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라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요 판례 색깔 표시 한번 해볼까요? 동성애자입니다. 빨간색으로 동성애자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분 나쁘죠. 이런 말 들으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본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갖고서는 그치? 색깔을 이걸 해야 되겠네요. 이 색깔 말고요.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조그만 글씨 설명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자, 4번 볼까요?
4번을 보면 자, 이 이명박 정부 때죠. 그 이명박 정부 때 초기에 그 미국 쇠고기 수입 현장 농수산물 개방하고 미국 소고기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을 때 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파란색이네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 판단 문제 아닌가? 그렇잖아요. 제대로 파악했네, 파악하지 않았네, 네가 조사해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이 피고인의 스스로의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 의견 진술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실태를 확인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네 생각이지, 네 개인적인 생각인 것뿐이지. 그래서 사실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전과 13범인 것이 확실하다. 확실한 거 확인해 봤어? 전과 기록 떼봤냐고, 그쵸? 전과 기록 떼봤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저놈은 전과 13범인 것이 확실한 놈이야 라고 말한 것은 네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 의견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적시한 바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종교 얘기 나와 있네요.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타종교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썼다 손치더라도 다소 모욕적이라 했잖아. 구체성을 띠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사실 적시를 할 때 구체성을 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우스꽝스러운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우스꽝스러운지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았겠고 또 구체성이 아닌 그냥 다소 약간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적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7번도 쭉 읽어보시고 이게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래. 의견. 이게 사실 적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적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한 판결입니다. 자, 다음 판례 뻗거 세무치시고 대머리 세무치시고 이것은 명예훼손으로는 보지는 않았고요. 모욕으로는 봤어요. 모욕은 될 수는 있는데 사실적시 이 자체만 갖고는 사실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도 없고 그래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단순한 모욕죄는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사실적시가 되려면 어떤 특정 문구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급은 되어야지 사실적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 사실적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구가 뭐지? 앞에서 어떤 것이 있었지? 그치? 동성애자라는 이 한마디를 발설했다면 이 동성애자라는 말로 너의 성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야, 니 진짜 동성애자야? 그쵸?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의 성 정체성을 곧바로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은 되어야지 사실적시가 되고 이 정도 급은 되어야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꺽쇠 2번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 후보의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조사받고 지금 구속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야? 갑 후보의 운전기사가 지금 조사받고 구속되었다는 말은 아하, 조만간 그 두목인 갑도 조사하겠네. 그쵸? 아니 밑에 있는 지금 부하를 지금 조사해서 구속시켰는데 그럼 조만간 갑 부르지 않겠어요? 군수 부르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아하, 운전기사 을을 구속하고 갑 군수도 조만간 조사하겠네 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지. 에? 이 피고인이 말을 할 때 갑하고 을 얘기밖에 안 했어요. 갑하고 을 얘기밖에. 이 사람이 뭐 지청장 얘기 꺼낸 적 있습니까? 지청 구성원 꺼낸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 따라서 자, 군수로 당선된 갑 후보의 운전기사 을이 구속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한 갑을 비방하는 이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들을 기자들에게 발송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자에는요
군수 갑 얘기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이지 지청장, 지천 구성원, 검찰 직원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지청장이나 지청 구성원의 명예훼손죄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갑을 직접적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갑에 대한 죄 여부는 변론이죠. 그건 별도로 하고 일단 지청장이나 지청 구성원은 죄가 되지 이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시험은 1번이 나왔죠. 1번이 나왔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2번도 좀 같이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 판례 볼까요? 자, 10번도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출제는 되진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 의장 축사 등 작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의장의 축사가 꼴불견이었네 그랬습니다. 이건 네 생각 아닙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너의 의견 표현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진짜 꼴불견인지 아닌지 확인해봤어? 그렇잖아요. 뭐 투표해봤어? 진짜 꼴불견. 니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죠? 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다른 사람 이 지금 의장이라 했는데요. 의장이 축사를 할 때 거기에 의장의 축사를 들은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군수라고 했죠. 군의회 의장인데 군의회 의장인 피해자를 비방. 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할 때 그 앞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쭉 앉아 있는 그 사람들 모두 다가 저 새끼 저거 꼴불견이네. 이렇게 의견 표현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꼴불견인지 아닌지는 네 개인적 네 혼자만의 생각인 것이지 만인 모두 다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 너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떤 사실 적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 너의 순수한 의견이다. 너의 순수한 논평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번 가보죠. 자, 요것은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갑이라 했는데 이 갑이 누굽니까? 이 불임 사건 얘기 나와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나중에 민변 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죠. 변호인인가? 송강호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피고인이 이 갑 후보 대통령이었죠. 실제 나중에 대통령이었죠. 이 갑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갑은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해왔다. 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 발언이 이 명예훼손죄가 될까? 이것도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표현이라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봤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처의 장인이지. 부모님이죠. 그 장인이 완전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할 때 그랬잖아요. 그 장인이 빨갱이라고 해서 내가 마누라를 버려야 됩니까?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이 빨갱이라고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도 빨갱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라는 증거 있냐고. 그 증거를 제시해서 했다면 모를까? 단순히 이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왔다라고 한 발언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네. 이 피고인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시.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뭐 증거를 내놓는다든지, 그렇죠? 뭐 신문기사 스크랩, 뭐 최소한 그거라도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공산주의자 발언만 했다면 이 자체만 갖고서는 너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 자, 12번 판례는 최근에 출제가 좀 됐죠. 최근에 뭐 경찰 시험도 나오고 경관부에 나오고 7급 검찰직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초등학생인 딸 갑에 대한 학폭을 신고하여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자신의 카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그랬습니다. 학교폭력범. 학교폭력법은 접근 금지다 라고 해놓고 그림말 3개를 표시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까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교폭력범이라고 했고 이름 적시 안 했어.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또
이 학교폭력범이라고 했다면 그 학교폭력범이라고 증빙할 만한 활동, 조직, 활동, 이런 활동을 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열거하지 않았어. 그냥 학교폭력범이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지, 조직 활동도 얘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것은 구체성을 좀 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만 갖고서는 구체적 사실을 열거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민사 판결에서 사실을 인정했다 해서 항상 진실입니까? 민사 판결에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항상 그게 진실이냐고.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민사에서 인정하면 형사에서 인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사에서 보는 관점과 형사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실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 판결을 통하여 사실 인정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그쵸? 사실 주장이나 견해, 개진 등을 통하여 형법상의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민사에서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사실 주장, 개진 등을 통해서 형법에서는 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인정이 있었다 해서 형사에서 구속 요건이 해당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지문 자체가 한번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봐두세요. 여기 나와 있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대통령 세무 쳐볼게요. 공적 인물이죠? 공적 관심사 아니고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일반 민간인하고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인보다는 완화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심히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했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죠. 자, 최근에 또 이제 판례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동장인 피고인입니다. 자치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쭉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은 이혼했다. 이혼녀라는 거죠. 이혼녀. 근데 당산제에 왔다는 거지.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당산제가 이제 그 마을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당산제를 지낼 때는 그 전날에도 목욕제기 하고 그쵸?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을 동네 나이 많으신 연장자부터 해서 최고령 가장 그 존경받는 분 뭐 이제 그 제사로 오실 텐데 그 전날 다 목욕제기 하고 그 전에 다 머리 단정히 하고 옷차림도 단정히 하고 이제 올 텐데 그 자리에 이혼녀인 갑이 왔어. 아니, 갑이 이혼했는데 이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이 동장이 그래요. 아니 이혼한 놈이 왜 왔냐고. 이혼한 놈이. 부정탄다는 거지. 그쵸? 부정탄다는 취지하에서 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온 곳은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구체적 사실 적시했냐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동장인 피고인은 이혼했는데 왜 왔냐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왜 했는지 그 이혼한 사유는 뭔지 이혼했을 때 그 이혼한 당사자의 누구 책임인지 이러한 세세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세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혼한 자가 왜 왔냐 이렇게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자세한 그 동기나 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이 자체만 갖고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부정탄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개인적 생각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어? 그 옛날 분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어디 함부로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첫 공부하실 때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이제는 꼼꼼히 읽어보지 말고 이렇게 표시한 것 위주로 보시면 다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확인되다, 고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확실하다,
우스꽝스럽다. 주관적 의견. 요 한마디만 딱딱 색깔칠하면 옆에 색깔칠하지 않은 부분도 저절로 눈이 갑니다. 뻗고 대머리. 특정 문구에서 곧바로 유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질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꼴불견이네. 그건 네 생각이죠. 그쵸? 공산주의 활동이네. 활동했는지 네가 조사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학교폭력범이라고만 얘기했지 그 활동 이런 내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고. 자, 민사 판결에서 사실 인정이 있었다 하여 형사까지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반 사인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썼다 하더라도 죄가 안 되는 취지입니다. 자, 이혼녀입니다. 이혼. 당산제 이렇게 색깔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수식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현실적 인식 여부는 요하지 않아요. 그 예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 사시에서 목욕탕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귀담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수입니다. 왜? 인식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관련된 기출문제 정리를 해두시고 기출문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추상적 위헌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기수. 위헌범이니까. 결과범 아니라 그랬죠? 침해 결과 밑줄 X. 요하지 않는다. 종료식입니다. 자, 이것도 출제 최근에 많이 됐습니다. 서적이나 그러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매체. 올리면 그 게시행위 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이때 종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기수 시기 종료 시점은 정보통신망도 똑같아. 정보통신망에 올리게 되면 기수 시기나 종료 시기가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달라진다고 해서 나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 매체에 올리면 신문이나 서적 같은 기존 매체에 올리면 올리는 순간 기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올려도 SNS라든지 그쵸? SNS라든지 이런 뭐 카톡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거. 그런 거에 올려도 똑같이 기수 종료식이 똑같다. 이게. 자, 고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죠. 목적범위 아니니까요. 목적이 필요한 것은 309조입니다. 자,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고의는 미필적 고의이면 족하고요. 고의의 내용으로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용인설이죠. 302조가 되려면 302조의 요건 고의를 갖춰야 됩니다. 역시 말씀드렸듯이 목적범위 아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302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 그렇죠? 두 번째, 내가 그 허위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점.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이게 고의죠. 고의. 앞에 거는 객관적 요건, 뒤에 것은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 갖춰지면 307조 2항이 됩니다. 자, 307조 2항 허위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되고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랬죠? 허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2항이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검사죠. 검사. 만약 여기 보시게 되면 허위임을 인식해야 된다 했습니다. if 인식 못하면 무죄인가? 아닙니다. 뒤에 판례 나오겠지만 그때는 307조 1항이 됩니다. 자, 됐고. 자, 고의가 있는 판례 볼까요? 자, 댓글 사건인데요. 댓글이 죄가 되는 판례가 있고 죄가 안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댓글이 무슨 댓글이었어요? 지고지순이 뭔지 아냐? 이 여자 연예인인데 특정 여자 연예인인데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추가 댓글 썼어요. 이 사람이. 댓글을 추가로. 기존에 댓글이 있었는데 이 피고인이 이 댓글에 추가로 댓글 적었는데 지고지순이 뭔지 아냐? 니 보니까 요즘 뭐
조신한 척 하던데 알고 보니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겉으로는 조신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그치? 재벌님하고 짝짝꿍 했냐 이거지. 이 재벌님하고 관계는 끝났냐? 왜 딴 사람의 애를 낳고 XX냐? 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댓글도 이 재벌 그룹의 아이를 낳았다는 그 댓글은 뭐다? 이것은 죄가 된다 그랬어요.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고의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고의가 인정이 안 되는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고의가 부정되는 판례 볼까요? 확인 요구 대답. 대답은 고의가 없다고 봐요. 확인코자 질문했다. 확인코자 했던 것도 고의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도 대답이죠.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책임을 추궁받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대답하는 과정이란 말은 고의가 탈락된다. 그런 얘기고요. 소문의 진위를 확인코자 했다는 겁니다. 이 확인코자라는 말도 고의성이 탈락된다는 거죠. 입점비 사건은 그냥 외우세요. 입점비 얼마 줬냐? 뒷조사 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고의가 없다고 봤어. 판례가.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때 한미 쇠고기 수입 사건 똑같이 나왔습니다. 협상을 졸속이다. 졸속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네 개인 생각이지. 네가 협상을 졸속 체결했는지 네가 확인해 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적시도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죄. 자, 다음. 빌라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그랬네요. 통화하면서 무식한 놈들. 이중인격자. 야, 네가 무식한지 이중인격자인지 네가 조사해봤냐고. 그렇잖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 뿐인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적시도 아닐 뿐더러 고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최신 판례네요. 자, 8번, 9번 다 최신 판례라서 아직은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판례집 볼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자, 9번을 보시면 쭉 보세요. 둘 다 이제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전부 다 관리소장이야. 이 사람은 아파트 관리소장, 이 사람은 오피스텔 관리소장입니다. 그 중에 이 한 사람 피해자가 좀 약간 이 사람이 약간 괴팍해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 과다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처지인데, 그렇죠? 같은 처지인데 그럼 서로 이해 좀 하지. 뭐가 삐딱해서 맨날 민원 제기. 그러던 차에 이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세탁소 운영하는 이 A가 공교롭게 또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어.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 가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오피스텔에 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그래서 이 세탁소를 방문해서 이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오피스텔 회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피고인이 이 A라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소장인 피해자는 즉 오피스텔 그 관리소장 말합니다.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닌다. 왜냐하면 좀 한가하잖아요. 맨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근무 시간에 하라는 근무는 안 쓰고 법원에 경매 받으러 다닌다. 또는 구청에도 사적으로 자기 일하는 근무 시간인데 구청에 사적으로 일본에 다닌다. 이렇게 이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판례가 된다 그러면 된다는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쭉 생략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 교재에서 이걸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결 요지 대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상대방의 관계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은 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적 고의를 부정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어요? 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 받으러 다닌다. 경매세 묻히시면 돼요. 그쵸? 낮에 근무 묻힐 것이고 이건 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색깔 좀 칠해 볼게요. 아는 건 놔두시고요. 모르는 것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댓글 사건이긴 한데 재벌의 아이 모 재벌님 요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 판례가 죄가 되는 거로 봤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대답 이런 것들 다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안 되는 거로. 확인. 입점비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졸속,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제가 안 되는 거로 봤습니다. 경매, 받으러 다닌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네요. 자, 차고 볼게요. 자, 차고. 진실한 사실을 허위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했을 때는 1항일까 2항일까? 1항으로 봅니다. 1항.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했을 때는 1항으로 볼까 2항으로 볼까? 1항으로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총론 시간에 그 차고론 할 때 좀 배우긴 하는데 크게 뭐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 판례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307조 1항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린 진실인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진실은 아니다라고 제가 명예훼손죄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7조 1항은 진실로도 될 수 있고 여기 사실은 진실로도 될 수 있고 허위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필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의견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1항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도 될 수 있고 허위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뭐가 된다? 1항이 됩니다. 2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 그 307조 1항 할 때 307조 1항 진실이어야 되고 진실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307조 1항 된다 그랬죠? 그렇죠? 허위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이것도 307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307조 2항이 되려면 객관적으로도 허위여야 되고 내가 허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2항이 되는 거고요. 그 필기를 해드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이거 안 써도 돼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허위라 할지라도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인식이 없을 때는 뭐로 간다? 1항으로 간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위법성 파트. 자,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의 총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형법 총론에서. 자, 피해자 승낙이 있었죠? 정당행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 빨간색으로 호로 XX, 견 XX, 견 동그라미 이런 말들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 입장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또 사과를 절취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관리자와 동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다? 명예훼손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파성도 인정됩니다. 전파성도 인정되지만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은 구비되었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그 사본,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소장의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봤죠. 그렇게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합니다.